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1726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1726일차에 연필이 떨어졌어요. 연필 줬어요. 네. 오늘 역행자입니다. 역행자의 길로 가는 거는 참으로 돈 들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은데 내 마음에서 그 에고의 그 즐김, 억세고 즐기다 그랬잖아요. 울타리를 깨는데 억세고 즐긴 가짜 내가 있거든요. 그 가짜를 내려놓고 얘가 그냥 수용이 돼야 되겠죠. 유연해져야 돼요. 그래서 완전히 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 그게 되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역행자의 길로 가는 부분들을 이제 쭉 또 해놨어요. 90페이지 볼게요. 90페이지에 밑에 단락 있죠? 방금 아주 큰 실수를 저질렀다고 하자. 여기부터, 네, 하겠습니다. 1726일차. 네, 읽을게요. 방금 아주 큰 실수를 저질렀다고 하자. 예를 들어 1년간 모았던 주식을 엉겁결에 손절매한 상황이다. 물론 늘 그렇듯이 주가는 곧바로 치솟아 올라간다. 이제 내 자아가 너무 엉망이 되지 않도록 답도 없는 이 문제로 자살에 이르지 않도록 온갖 이유들을 가져다 대며 행동을 합리한다. 괜찮아. 곧 큰 하락장이 올 거야. 남은 현금으로 더 급등할 종목을 찾아보자. 하지만 호, 호가창을 빨갛게 가로지르며 오르는 그래프를 보니 이 정도 자기 합리화로는 인지 부조화가 해결되지 않는다. 희생양을 찾기도 한다. 이게 다 아까 종목 토론방에서 헛소문을 퍼뜨린 그놈 때문이야. 허위사실 게시물을 캡처해서 금강원에 신고할까? 이런저런 바보 같은 생각을 하는 사이 쓰리던 속이 어느 정도 가라앉고 호르몬 수치와 혈압도 차차 정상으로 돌아온다. 짝사랑하던 여자를 친구한테 빼앗겨도 전 재산을 코인 투자로 날려도 한 달 후에는 맛있게 밥을 먹을 수 있게 자아를 살뜰히 보살펴 주는 게 바로 자의식이다. 상처를 봉합하고 적당한 스토리를 만들어서 스스로가 일관되며 가치 있는 존재처럼 느끼게 해준다. 내 개성을 만들어내고 다른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게 해주며 수많은 인간관계를 잘 처리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소프트웨어였을 것이다. 원시 시대에는 시대는 그랬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근데 자의식은 상처를 일시적으로 봉합하는 좋은 심리 기제이지만 자의식은 누가 나를 어떻게 보나, 그쵸? 누가 나를 어떻게 보지? 자의식이 작동되면 문제가 생겨요. 에이, 그래서 어, 남이 나를 어떻게 보나라고 자꾸 밖을 보고 있기 때문에 투사만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두려움은 보지 않고 내 마음의 두려움을 보지 않는데 요새 계속 투사하시는 분 계시죠? 다 투사하지 뭐. 근데 특히 더 선생님한테 요새 투사하는 분이 있어요. 제가 토요일 날 앉은 자리 보고 하면 저한테 계속 뭐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어쩌고저쩌고 설명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화요일 날 자리에 앉는 거 보고 선생님한테 투사를 계속 하고 계시구나 그랬죠. 본인은 알란가 모르겠네. 알란가 모르는가. 뭐 마찬가지 저도 뭐 선생님 투사했다가 뭐 이 사람 저 사람 막 투사하고 맞아요. 제 마음에 있는 걸 계속 밖에다가 보고 진짜 내 마음 안에 있는 거구나. 그래. 반성 좀 해야 돼요.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뭐나라는 걸 반성 좀 해야겠죠. 반성을 좀 해야죠. 그래서 볼게요. 자의식은 상처를 일시적으로 봉합하는 좋은 심리 기제이지만 인생 전체의 관점에서는 자유를 박탈하고 망쳐버리는 원흉이기도 하다. 이야, 이게 뭐야? 자의식이 발동되면 자유를 박탈시키고 망쳐버리는 원흉이다. 내 마음의 에고를 붙들고 있으면 자유가 없다.
놓아야 붙들고 있어요. 뭘 붙들었냐고 하는데 탁 놓으라는데 그렇게 놓기 싫어가지고 탁 놓는 거를 모르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탁 놓는 걸 모르는 게 아니라 놓기 싫어서 붙들고 있는가 봐요. 놓기 싫어가지고 붙들고 있는 것 같아요. 놓아야죠. 자꾸 놓아야죠. 우리 오늘 보니까 연지님 그 라방에 들어와서 대화를 하는데 전에하고 또 다른 거예요. 에너지가. 이야. 선생님 엄청 바쁘실 것 같아요. 선생님 바쁘신데 선생님의 사명이 또 이 사람들을 또 바뀌게 하고 또 깨닫는 길로 안내를 하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참 그 사명을 갖고서 즐겁게 하시니 참으로 참 그쵸 존경스러운 존경할 그런 존경심이 우러나오는 그런 분인 것 같아요. 아니, 바뀐 거예요, 에너지가. 되게 밝아졌더라고요. 한동안 연락을 안 했다가 어제 반짝밤 들어오고 오늘 또 들어왔네요. 그쵸? 네, 볼게요. 예를 들어 앞선 주식 사례에서처럼 말도 안 되는 실수를 저질렀을 때 해야 할 합리적인 생각은 무엇일까? 합리적인 생각은 무엇일까? 남 탓을 하는 것이다. 남 탓, 국가 탓을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운 탓만 할 게 아니라 운 탓. 운은 전에 뿌려놓은 거잖아요. 어쩌다가 그냥 띵 하고 그냥 있죠. 하늘에서 그냥 금은보화가 떨어지고 갑자기 그냥 우리는 갑자기 저도 한 번씩 그런 생각을 해요. 아, 내가 복권 당첨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뭐 이런 생각 있잖아요.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있어요? 복권 당첨이. 복권 당첨이 되면 난 뭐 할까? 매덕이 한 5억이 당첨이 되면 뭐 할까? 이런 생각 해보시지 않았어요? 안 해보셨나요? 저는 해봤는데. 근데 이제 이거 운을 따르는 거잖아요. 그 운탓. 그 전에 많이 뿌려놓은 게 있을 때 그렇게 딱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잊어버려서 그렇죠. 무엇을 뿌렸는지 몰라서 그럴 뿐이지, 뿌린 게 없으면 그냥 안 사는 게 나아요. 안 사는 게 낫고, 뭐, 어디 기붕으로 들어가나요? 요즘 복권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저희 막내 동생도 군대 갔을 때 500만 원 복권 당첨이 되더라고요. 그 엄마한테 돈 다 주더라고요. 그런 적 있었어요. 신기했어요. 쟤는 뭐 뿌린 게 있었나? 뭐 사볼 생각도 안 하지만 저는 재밌더라고요. 여기 군인 계세요. 틱톡에. 저희 그 동생이 군대 갔는데 엄마가 이제 용돈을 주잖아요. 들어갈 때. 근데 뭘 과자랑 들어갈 때 이제 사가지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과자랑 뭘 사고 좀 돈이 남았는 거를 복권을 샀나 봐요. 두 장 샀다던가. 이제 군복에 여기다 낑겨놓고 가는 거 보죠. 갔는데 잊어버렸는가 봐요. 가서 들어가자마자 인사하고 이제 막 이래가 하잖아요. 그랬는데 갑자기 밤에 사는데 산신령이 나타나가지고 빨리 복권 그거 보라고 왜 안 보냐고 보라고 막 하시더래요. 호통을 치시더래요. 그래서 깨가지고 그걸 봤더니 500만 원짜리가 당첨이 된 거예요. 그때 그래가지고 진짜예요. 거짓말 아니고 저 거짓말 할 줄도 모르지만 진짜 있었던 일만 얘기하지만 진짜 그랬어요. 그래서 500만 원을 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한테 그때 당시에는 또 엄마한테 돈을 또 벌면은 막 이렇게 주고 막 그럴 때라서 저도 그랬고 엄마를 다 드렸답니다. 빚쟁이였나 봐요. 그쵸? 그랬던 적이 있는데 어쨌든 운 탓은 내가 뿌려놨을 때 하는 거잖아요. 이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운이 있든 없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뿌리는 거가 중요한 거예요. 그쵸? 지금 뿌려야 된다. 어, 물질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음으로 해야 되잖아요. 참 그 마음이 신념이 걸려가지고 그렇잖아요. 아이씨, 저게 씨, 하면서 씨, 14년 동안 나를 무시했단 말이야 하면서 막 이제 그런 마음들이 그래서 지도 해놓고 저도 해놓고 저도 무시하는 마음이 같이 간 거지 그 사람만 하는 것도 아닌데 무시했다는 것도 나도 무시했지 내가 무시했지 나도가 아니라 내가 무시했지가 돼야 되는 거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외우면서 주문을 제일 좋은 거 에너지가 좋아지는 거 감사합니다 주문을 외우라고 하시잖아요. 주문을 외우라는 걸 제가 했나요? 선생님이 말씀을 하신 중에 그쵸 주문을 외우라고
쓸 거예요, 수업 중에. 그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가 진짜 울어서 나와요. 우러러 나와요. 쭉 우러러 나와요. 이제 밑에서 쫙 올라와야 되는데, 그쵸? 네. 어쨌든, 음, 남 탓은 내가 두려울 때 나를 안 보고 밖에 보면서 남 탓하는 거. 국가 탓도 마찬가지고, 뭐, 국가 탓은 또 전체적인 운명적인 게 있는 거예요. 그래도 참 대한민국이 운명이 좋은 거예요. 네, 좋은 운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쵸? 지금 뿌려야 된다. 자신의 어리석음과 감정적인 태도를 먼저 인정해야 한다. 제일 중요한 건 뭐야? 나의 어리석음. 그래. 내가 이걸 움켜쥐면은 자유가 박탈되는 거야. 그죠? 시간적인 자유, 경제적인 자유, 정신적인 자유가 없는 거죠. 예, 박탈당한 거야, 라고. 어리석음과 감정적인 태도, 그걸 감정을 붙들고 있으려고 하는 그 태도를 먼저 내가 인정하고, 아, 내가 이러고 있구나. 먼저 인정하면서 놓아버림을 해야 되는 거죠. 스스로 열등감을 인정함으로써 스스로 열등감을 그래 나도 열등감이 있었어. 목소리 있고 행동력 있는데 나는 쭈라먹고 나는 저렇게 못하는데 열등감이 있었고 뭔가 그쵸 열등감이 있다는 거죠. 열등감을 인정함으로써 자의식을 해치시키고 지금부터 어떻게 문제를 보완할지 고민하면 된다. 어떻게 문제를 보완을 할지 고민하면 돼. 지금부터 고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저희 상담에서도 항상 연애에 실패하고 질 나쁜 이성만 만나는 사람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다. 지금까지 만나온 사람들은 다 쓰레기던데요. 이 말은 상대만 문제고 나는 문제가 없다. 상대만 문제고 나는 문제가 없다는 뜻을 함축한다.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상대 탓만 하고 과거 연애할 때의 기억을 최악으로 치부한다. 연애할 때 기억을 최악으로 치부한다. 반대로 연애를 지혜롭게 잘하는 여성들은 절대 남 탓을 하지 않는다. 연애도 지혜롭게 하면 남 탓을 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내가 보는 눈이 없다. 내가 보는 눈이 없다. 상대가 그렇게 하도록 내가 잘못 행동했다고 말하면서 반성하고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도록 발전을 해 나간다. 남 남 탓을 하는 건 자의식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쟤 때문에. 아이고, 선생님이 웬 정치 경제를 얘기해 주시는지 저는 정치 경제를 처음에는 그랬지만 정치 경제도 얘기해 주시니 제가 튀었는데 튀어야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걸 알고 계속 중간중간 해주셔도 감사할 것 같던데 저는 선생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만은 좋더라고요 저는 제가 이제 그동안 벌써 몇 년이에요 몇 년을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기문이 트이는데 그쵸 네. 어쨌든 누구 탓 그쵸 제가 이 얘기하는 거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왜 싫다는데 왜 자꾸 저렇게 얘기하지 하는 분이 있어요 그쵸 내 마음 내 문제를 봐라 그쵸 왜 저러지 백성이 왜 저러지 하지 말고 내 문제를 봐라라는 거예요 그쵸 뭐 때문에 그럴까 장난치고 싶은 거 있죠. 더 하고 싶은 거 있죠. 장난치고 싶어서. 하여튼. 그래서, 남 탓을 하는 건 자의식을,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일시적인 방편일 뿐이지, 근원적인 에너지가 바뀌지는 않는다는 거죠. 사실 그냥 솔직히 인정하면 된다. 그냥 솔직하게, 그래, 내가 잘 몰랐지? 그래서 솔직하게 인정하면 되고, 자기가 경험이 많지 않아서 질 낮은 남자에게 코가 끼었다는 것을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말이다. 자기가 연애 경험이 많지 않아서 질 낮은 남자한테 코가 끼인 거야. 내가 질 낮은. 그래서 하는 부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나 볼게요. 내가 연애를 못 해온 건 남자들의 눈이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일단 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보자. 외모, 매력적인 여자들의 공통점을 찾고 이들을 엇비슷하게 따라해보자. 매력적인 여자들을 엇비슷하게 따라해본대요. 내 스타일만 고집하는 건 문제가 있어.
날 있는 그대로 좋아해주는 사람을 찾는 건 그냥 나 편하자고 했던 말일지도 모르겠어. 그동안 만나온 남자들이 다 이상한 이유는 뭘까? 끼리끼리 만난다잖아? 사실 내가 이상한 것일지도 모르겠어. 연애 지식은 유치하다고만 생각하는 건 오만한 착각일지도 몰라. 일단 연애 지식을 글로라도 배워봐야겠어. 안 하는 것보단 낫잖아. 이를 창피해 하는 게 오히려 문제였던 것 같아. 그나마 만난 남자가 바람을 피웠다. 많은 남자가 바람을 피우긴 하지만 분명히 헌신적이고 좋은 남자들도 있어. 이 남자가 바람을 피웠다면 내게 문제가 있을지도 몰라. 이 부분을 생각해보자. 저는 이런 부분 생각 안 해봤는데, 그쵸? 그리고 그 남자가 전에 전 업과 연결시켜서 그래서 그리고 그 남자가 문제였다면 그런 부류를 안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보자. 아주 디테일하게 써가면서 연애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고민을 하나요? 그냥 내가 부족하다는 걸 인정하자. 고치면 돼. 내가 부족하다는 거를 내가 인정한다는 거죠. 윗부분은 윗부분을 읽은 사람들은 대부분 당연한 얘기라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이처럼 인정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인정은 내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다라는 거 인정하는 거. 그게 이제 쉬운 거는 아닌데 단언컨대 이런 사고를 실제로 하는 사람은 1%에 불과하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인정하는 게 여기서는 이 자청 이분은 단언컨대 이런 사고 체계를 갖고 있는 실제로 하는 사람들은 1%에 불과하다. 이걸 선생님은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내 안에서 다 모든 것들이. 그래서 1% 안에 여기서 1%라고 했는데 그쵸. 전 세계 그쵸. 1%일 것 같아요. 1% 안에 드는 분의 에너지 그쵸? 강의를 듣는다는 거 그런 선생님을 찾는다는 건 이야 대박 아니에요? 그런 선생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건 대박입니다. 운이 터질 때 만납니다. 운이 안 터지면은 있어도 들어도 기가 막혀요. 안 들려요. 귀가 귀가 막혀가지고 안 들려요. 마음의 문이 열려 있어야 돼요. 그죠? 우리의 마음은 자아를 손상시키는 것에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는데 실제로 재회 상담은 지나친 자의식 아래 숨은 자신의 솔직한 욕망을 들여다보게 하는 과정을 거친다. 재회 상담은 실제로 어떻게 솔직하게 자신의 욕망을 들여다보는 거를 또 연결을 한다는 거야. 과정을 거치는데 자기 객관화를 돕는 것만으로도 복잡한 감정이 많이 정리된다. 내 거를 인정함으로 해서 정리가 많이 된다는 거죠. 감정의 정리가 많이 되고 무엇보다 자의식의 해체가 가져다주는 결과는 자유다. 자의식의 해체가 가져다주는 결과가 내가 믿고 있는 밖에 있는 세상 밖으로 투사를 하고 있는 것들. 그게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자의식의 해체를 또 하는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또 실제 사례, 연애 사례들 뭐 이제 상담했는 사례들도 이제 몇 가지를 말씀을 해주세요. 실제 사례 원. 지영은 디자인 학과를 나온 20대 중반의 여성으로 디자인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고 수많은 창업 경진대회에서 상을 수상했다. 하지만 그녀의 사업은 순탄치 않았다. 그녀는 이상한 자의식 발동이 걸려 있어서 몇 년간 단 한 번도 수익을 얻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을 반복했다. 나는 어느 날 그녀를 만나 자의식을 해체할 것을 당부했다. 예술은 돈을 벌고서 해도 늦지 않아.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건 사업이지 예술이 아니야. 디자인에 대한 등신 같은 자존심을 버려. 내가 하고 싶은 건 알겠으나 일단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해. 멋있는 걸 하려고 하지 마. 자위 일뿐이야. 내가 나를 해치는 거예요. 학과 그 친구들에게 창피하다는 감정을 이겨내
일단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져야 해. 경제적 자유를 얻은 뒤에 예술을 해도 늦지 않아. 그렇잖아요. 경제적인 자유가 있은 뒤에 예술을 해야 되는데 말이야. 예? 경제적 자유가 있지도 않은데 예술을 해가지고 예술을 해서 돈을 버는 거는 또 본인의 의지이긴 하지만, 그쵸? 본인의 의지이기는 해요. 근데 경제적 자유가 있어야 마음을 편안하게 놓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쵸? 예. 그래서, 어, 경제적인 여유로워져야 된다. 경제적 자유를 얻은 뒤에 예술을 해도 늦지 않다. 가령 디자인하는 사람들은 이상한 자의식 때문에 로고 같은 걸 어떻게 만들어?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그렇기에 기회가 있어. 로고 디자인 사업을 해봐. 너의 쓸데없는 자의식을 버리고, 쓸데없는 자의식을 버리고, 아니면 로고를 만드는데 로고 사업을 해봐. 라고 이제 아이디어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녀는 처음에 쇼크를 받고 인정하기 싫어했다. 자의식이 있다는 거를 이제 인정하기 싫어한 거예요. 무슨 자부심이 들어와서 그랬던 부분들이. 하지만 결국 자의식 해체에 성공했다. 인정하게 하면서 해체시켰는가 봐요. 그쵸? 그래서 그리고 순식간에 월 3천만 원 이상 순수익을 내는 사업체를 만들어냈다. 순수익 3천이 들어오는 거예요. 현재는 15명이 넘는 직원과 함께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다. 이 회사의 이름은 해로다. 해로. 이 회사의 이름은 해로래요. 그러니까 인정하는 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인정을 먼저 시키면서 인정하면서 자의식을 해체시키는 거 그런 상담 역할도 많이 하신 거예요. 그렇죠? 사례 2번은 내일 읽을 거예요. 네. 27분이에요. 네. 오늘 많이 읽었네요. 1727일입니다. 네, 1727일 요거 사례는 내일 읽을 거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인정하는 거. 인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가 왜 그럴까? 밖에 보지 말고 선생님이 왜 저 말씀을 하시지? 저 사람이 왜 그러지? 저 사람이 왜 그러지? 하고 자꾸 끊임없이 투사가 돼요. 그렇죠? 네, 밖에 보여요. 저도 제 안으로 이제 들어와서 봐야죠. 자꾸 끊임없이 밖을 보고 있어가지고 자꾸 내려놓지 못하는 게 있어요. 자유를 박탈하는 거죠. 시간적인, 경제적인, 정신적인 거에 자유가 없는 거예요. 내고는 그렇게 자꾸, 저는 제가 끈질기고 억센가 봐요. 처음에, 인간의 울타리, 세계의 울타리에서 이거는 없애고 즐기다라고 했어요. 진짜 없애고 즐긴 거예요. 그쵸? 없애고 즐긴 거예요. 자의식, 유전자, 무의식 이걸 얘기했어요. 그래서 무의식 안에 있는 나의 자의식, 무의식 안에 엄청나게 많이 있죠. 그 안에 있는 자의식이 이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의식을 해체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좀 빨리 맞춰요. 28분이네요. 네. 토요일 날 수업이, 서울에서 수업이 있고요. 수서 타워에서 수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는 대구 동성로에서 수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9월 6일, 7일, 깨달음 시크릿이 있어요. 시크릿 책이 있어요. 론다본이 쓴 책은 5명의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정리해서 올린 글인데 대박이 났잖아요. 그쵸? 선생님이 광고를 하고 모집을 하면 참 대박이 날 텐데. 그쵸? 광고를 하는 겁니다. 깨달음 시크릿. 네. 오셔서 들어보십시오. 네. 정말 대단한 수업입니다. 많이 참석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9월 6일, 7일 시간 빼셔가지고요. 많이 참석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음성어 해지시켜 주시고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네.